자,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살펴봤어요. 구문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중괄호로 코드 블록을 가져간다는 데 있죠. 이 어떤 if라든지 for라든지 뭐 이런 구문이 있으면 이 중괄호 안에 또 다른 유형의 구문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코드의 작동 순서가 달라지게 돼요. 거기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는 단원이에요. 자, 우리가 if, switch, while, for 이렇게 4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if, switch, while, for 이렇게 있을 때 if 안에 if, if 안에 switch,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스위치 안에 if, 스위치 안에 스위치, 스위치 안에 while, 스위치 안에 for while 안에 if, while 안에 스위치, while 안에 while, while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스위치, for 안에 while, for 안에 for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조합이 가능해요.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필요는 없고요. if 안에 if,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이 4가지 케이스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쓸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코드 유형을 예제로 볼게요. 텍스트 일일이 보지 말고 직접 코드를 통해서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더블 if. if문 안에 if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를 입력하라고 할게요. 수학은 75점 정도 입력을 하고요. 영어는 50점을 입력했다고 치죠. 자, 수학이 75점, 영어가 50점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if를 만나잖아요. 그럼 요 if문과 짝을 맺는 else절 찾아야겠죠. 이제부터 들여쓰기 제대로 안 하면 진짜 알아보기 힘듭니다. 자, 요 if문은 이 else와 짝이죠. 자, 수학이 75니까 조건이 맞잖아요. 그럼 if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왔더니 안에 if가 또 있어요. 조건을 한번 따져서 안에 들어왔더니 뭔가 추가적으로 상세 조건을 따지는 구조예요. 자, 그럼 ENG가 60보다 크다. 아까 영어 점수 50이라 그랬죠? 50이 60보다 크다. 안 맞죠? 그러면 요 if문과 연결된 else로 들어가죠. 자, 탈락이라고 출력하고 요거 끝납니다. 앞에 있는 if문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 else는 안 하겠죠, 당연히. 나갑니다. 코드를 만나면 이제 이 코드의 블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있어서 if문 안에 블록이 이렇게 있고 else 안에 블록이 이렇게 있다. 코드의 구조를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블록 안에 블록이 또 들어간다라는 거죠. 코드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디버깅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 if문이 나오는 위치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찍으면 여기서 멈출 거 아니에요. 여기서 F5키를 눌렀을 때 어디로 코드가 이동하는가.
자, 요번에는 if문 안에 포문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2에서 9라고 입력했는데 싫어 난 10 입력할 거야 라고 해서 10을 입력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10이 1보다 크다 말 되죠? 그리고 10이 10보다 작다 말 되나요? 안 되죠? 자, 뒤에 조건이 false란 말이에요. 앞에 게 true여도. true and false는 결과가 뭐예요? false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if문의 조건은 거짓이니까 if 건너뛰고 else로 가겠죠. 2에서 9 사이의 수식만 출력합니다. 라고 했어. 10을 입력했으니까 출력을 거부한 거예요. 자, 요번에는 10 말고 3을 입력했다고 치죠. 3이 1보다 크다. 말 돼요. true. 3이 10보다 작다. 이것도 true죠. true and true니까 결과적으로 참이란 말이죠. 그래서 if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안에 포문이 있네요. 1부터 9까지 1씩 증가. 자, K는 아까 3이라 그랬어요. 3. I는 1부터 9까지. 그럼 K는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를 출력하겠죠. 그러니까 포문을 if로 감싸면은 반복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값인가를 사전에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조건이 맞을 때만 포문을 도는 거죠. 자, 요번에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max를 그래서 10이라고 입력할게요. 변수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ODD 썸과 이분 썸이에요. 자, 반복을 도는데 1부터 아까 max 10으로 입력하자 그랬습니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i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i 값에 대해서 반복을 도는데 for 안에 if가 있는 거죠.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으면 매 반복 회차마다 조건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문을 총 10번 수행하기 때문에 조건 판단도 10번을 하는 거죠. 대체로 이런 경우는 포문에서 이 i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이 i 값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i가 계속 변하니까 만약에 i가 이러이러하다면 그렇지 않고 저러하다면 그렇게 i 값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i가 1부터 10까지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는데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1일 때는 i가 1일 때는 아니죠? else로 가죠. 그러면 1은 홀수라고 출력하고 ODD 썸에다 1을 더해요. 자, 돌아가서 2가 돼요.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죠? 그러면 2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2분 썸에다 2를 더해요. 자, 이제 3이에요.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0 아니죠?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요. 그러면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뛰겠죠? 그러면 3은 홀수. 그럼 여기에도 3을 더하고요. 자, 이제 4가 됩니다.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죠? 그러면 4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또 2분섬에다 4를 더합니다.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짝수예요. 그래서 이 조건문은 짝수냐 홀수냐를 판정하는 구조예요. 코드에서 짝홀수 판정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다 돌고 나오면 최종적으로
아까 맥스 10으로 입력했죠. 1부터 10까지 홀수들의 합과 짝수들의 합을 선택적으로 나눠서 합산할 수 있게 되죠. 반복을 수행하는 매 회차마다 이 i 값에 대해서 조건을 따진다. 자, 예제 3개인데 일단 요거 3개만 먼저 해볼게요. 다음이 반복문 중첩인데 얘는 조금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포 안에 if 있는 것까지 3개만 먼저 해볼게요. 자, 각자 실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문 안에 포문입니다. 중첩 반복문이라고 부르는 유형이에요. i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력할 때 i는 0, 1, 2라고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요 구간은 0부터 2까지 총 3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블록 안으로 들어와서 딱 들어왔더니 안쪽에 포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포문의 반복을 모두 종료할 때까지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자, j가 0부터 4까지죠. i의 변화량은 0, 1, 2까지고요. j는 0부터 4까지예요. i가 0일 때 j가 0, 1, 2, 3 여기를 막 도는 거죠. 그리고 출력하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i가 이제 1 증가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더니 폼은 또 있네요. 그럼 j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또 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반복문이 한 회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매번 초기식을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행하는 거죠. 바깥에 거 한 바퀴 도는 동안 안에 게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한다요. 자, 이것도 이렇게 이제 중첩 반복문이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법들을 서로 교차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블록을 구성하는 중괄호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때 변수의 스코프라는 규칙이 생겨요. 변수는 자신이 최초로 선언된 블록보다 바깥 블록에선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자신이 선언된 블록보다 안쪽 블록에서는 식별이 가능해요. 자, if 한 다음에 조건이 true예요. 대놓고 참이니까 if는 성립되죠.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할당도 같이 하고요. 자, 포문으로 들어갔어요. i는 0부터 4까지죠. 총 5번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 동안 num 값을 1씩 증가시켜. 이게 5번 된 거예요. 그러면 num 값이 100이었으니까 105가 됐겠죠. 반복 다 끝났으니까 if문 끝나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 라인에서 num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num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자기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바깥 블록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num이라는 블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지금 EX5번인데 얘는
에러 나는 코드예요. 자, 그래서 타겟이라는 변수가 100이라고 선언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if문이 들어와요. 그럼 이 타겟이라는 변수는 if문 블록으로 침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if 조건에서 100과 같다면 조건 맞으니까 여기서 사용을 해요. 타겟에다 100 더한 걸 넘에다 넣고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블록이 서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num이라는 변수가 if문 블록 바깥에서는 이런 애는 존재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lse절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if 블록과 else 블록은 서로 갖고 있는 변수를 서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만들 때 중복 선언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같은 블록 안에서는 중복 선언할 수 없다. 블록이 서로 다르면 괜찮습니다. 예제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아직 할 게 많으니까 좀 짧게 끊어서 갑시다. 자, 지금 4시 40분이고요. 그래도 지금 보고 있던 요 1단원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쉬는 시간 없이 5시에 이어서 할게요. 요거 예제 몇 개 설명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네, 이 유효성 범위라는 예제까지만 실습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 무한 루프라는 개념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무한 루프가 있을 때 반복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학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반복문의 조건식이나 증감식을 잘못 설정했을 때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고 영원히 실행되는 상태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반복문이 실행되는 동안 순간적으로 CPU 점유율이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작동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성능 저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반복문은 거의 초당 100만 번 이상 실행을 합니다. 무한 루프는 그 100만 번도 더 넘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나 컨티뉴라고 하는 예학어를 쓸 수 있는데요. 반복문 안에서 반복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브레이크예요. 반복을 몇 번 할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걸어요. 이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반복을 중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쓰는 게 브레이크예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동안 이 무한 루프 걸어서 반복문 도는 거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때는 그냥 코드 통째로 형식을 외워버리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파일 업로드 구현할 때요. 업로드를 수행하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파일을 몇 개 업로드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쓰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거. 그럴 때는 파일을 몇 개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무한 루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컨티뉴는 현재 회차를 중단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으로 강제 워프시키고요. for문은 증감식으로 강제 이동해요.
자, 지금 요거 보면은 이제 while 해놓고 true라고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한루프 사례예요. while문은 괄호 안의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반복하는 건데 대놓고 true라고 박아버리면 이걸 바꿀 여지가 없거든요. 자, num이 1이고요. 그 다음에 num이 1씩 증가합니다. 그럼 얘가 순식간에 확 하고 올라가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int num은 1 해놓고 while true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실행하면 순식간에 주르륵 하고 올라가요. 안 끝나요 이거. 자 우리는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지 혼자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얘를 제어한다고요. 그래서 요 중단 버튼 누르면 강제로 끝납니다.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C 누르면은 강제 종료돼요. 이 터미널 영역에서의 컨트롤 C는 복사하다의 C가 아니라 캔슬의 C예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num이 1이에요. num이 10보다 작대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1부터 9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실행해라 라고 하는데 증감식을 감소시켜버린 거야. 그럼 num 값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서 점점 10에서 더 멀어지죠. 이렇게 짜면 이것도 반복이 안 끝나요. 자, 요번에는 times가 1이고요. count가 0입니다. while true, 무한루프죠. times가 2배씩 커져서 500보다 커지면은 종료할 건데 그럼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계산하느라고 순간 멈칫하죠. 자 이렇게 몇 번을 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을 때 써요. 자 count가 매 반복 회차마다 1씩 증가해요. 얘는 말 그대로 횟수를 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수 셀 때 손가락 하나씩 접어가는 것 같이. 그리고 times가 매번 2씩 증가합니다. 2배씩 증가해요. 자, 2배씩 증가하는 요 변수를 계속 if로 검사하다가 500보다 커지는 순간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죠. times가 500보다 커지면 브레이크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반복문을 강제 종료하고 빠져나와요. 대체로 반복을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 겁니다. 자, 요번엔 continue예요. x가 0이고요. 10보다 작은 동안 9까지 1씩 증가해요.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짝수란 얘기죠. 짝수일 때 continue로 겁니다. 그럼 0부터 시작하니까 0을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죠? 그럼 0일 때 continue니까 조건식으로 워프예요. 1 증가하고 시작하는구나. 1. 1일 때는 통과하고요. 1 출력해요. 그 다음에 또 증가해서 2가 돼요. 2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죠? 그러면 컨티뉴 만나서 일로 워프예요. 또 증가해서 3 돼요. 3은 통과. 출력하고 4가 되면 4도 짝수니까 컨티뉴 만나서 워프. 이렇게 하면은 짝수는 밑으로 못 내려가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건 홀수들만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코드 같은 경우에 0부터 9까지 홀수만 출력하고 싶어서 만든 코드인데 이 코드는
컨티뉴의 기능을 그냥 설명하려고 만든 억지 코드지 굳이 홀수만 출력하는데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x가 1부터 시작한다고 0이라고 치고 x가 9보다 작은 동안 x 플러스 플러스라고 할 때 내가 홀수만 출력하고 싶으면 if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 그랬죠. 그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얘도 홀수만 출력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continue라는 키워드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한 거지 홀수를 출력할 때 반드시 이런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continue하고 break 중에 break는 쓰임새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continue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요번엔 포문일 때 봅시다. x가 0이고요. i는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합니다. i의 변화량은 0부터 9까지 1씩 증가죠. 자, 그러면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걸린 게 0, 2, 4, 8이죠. 이 경우에 컨티뉴를 했으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고 포문은 증감식으로 어프해요. 그럼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는데 0에서 워프 그럼 1 되죠. 조건 충족 1일 때 조건 충족하니까 다시 들어와요. i가 1일 때는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x에다 1을 더해요. x 출력하고 넘어가요. 1 증가해서 2가 돼요. 조건 맞아서 들어와요. 2일 때는 걸러지죠. 그럼 3 돼요. 3일 때는 x에 더해요. 그러면 4 출력하죠. 또 i가 증가해서 4가 돼요. 4일 때는 걸러지죠. 또 증가해서 5가 돼요. 5일 때 이품은 통과하죠. 5를 더해요. 그러면 이번엔 9되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홀수만 더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르게 구성하면 for int i는 0부터 i는 10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했을 때 만약에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x에다가 i를 더하고 x를 출력해라. 이렇게 해도 결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교환에 나와 있는 코드를 홀수만 출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continue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if는 안 쓸 수도 있어. i를 1부터 시작하면 1부터 9까지의 홀수라 그러면 1, 3, 5, 7, 9 얼마씩 증가해요? 2씩 증가하잖아요. 그럼 증감식 2씩 쓰면 되죠. 그럼 if는 없이 한 번에 되잖아요.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프로그램 짤 때 한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계속 의심이 드는 게 내가 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 걸까라는 의심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 그 방법이 여러 가지면은 제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하나만 전달해 드려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외우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지금보다 몇 배는 늘어나요. 그냥 과정 다 걷어내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오늘 2단원까지 본다 그랬는데
내일 2, 3, 4단원 이렇게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녹화할게요.